네,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달의 달달한 10분 MTNW 이달해 어드바이저와 함께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마지막 장인데요. 어제는 코스피가 강했다면 오늘은 코스닥이 좀 강한 흐름 나타납니다.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도 좀 매기가 잡히고 있는데 자, 달달한 공략 포인트 어떤 것일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제가 어제 본방송을 통해서 2차 전지 쪽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그러한 부분들을 참고하셨더라면 오늘도 또 좋은 시장 만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전일 뉴욕 3대 지수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탄한 고용 지표와 단위 노동 비용의 증가 그리고 노동 생산성의 악화로 장 초반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구원투수로 등장한 이러한 레피얼 보스틱 애틀란타 패드 총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발언으로 하락분을 전부 만회한 후에 상승 마감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만 명으로요.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고요. 전달보다도 줄어들면서 고용시장이 여전히 탄탄하다. 이러한 부분을 과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또한 4분기에 그 노동 단위 비용 수정치가 예비치 대비 증가를 했고요. 또 노동 생산성은 예비치 대비 하락을 하면서 인건비 증가가 아니라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생산성까지 하락시키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먹구름이 가득 낀 매크로 지표들로 하락을 면치 못하던 뉴욕 증시 깜짝 등장한 이러한 레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패드 총재의 발언으로 상승 반전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자, 일정에도 없이 등장한 보스틱 총재는 빅스텝에 대한 시장 우려를 불식을 시키고요. 또 시장은 환호를 하면서 하락분을 모두 만회하고 또 상승 마감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10년물 채권금리 보시면요. 10년물 채권금리가 4%대에 안착하면서 여전히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국내 지수 상황 좀 살펴보시면요. 자, 국내 지수는 전일과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의 등락에 크게 동요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전일 코스피를 강하게 끌어올렸던 외국인들이 오늘은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매수세가 포착이 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방송에서 현재 외국인 자금은 업종이나 종목의 성장성에 베팅하는 이러한 액티브 자금이 아니라 기소 추정 형태의 패시브 자금으로 의심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 하루하루 수급에 흔들리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역실적 장세의 박스권 흐름이라는 부분을 인식하신다라면 국내 시장 대응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장 테마 동향 좀 살펴보시면요. 자, 정부에서 첨단 로봇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를 하면서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트 보시면 전일 상한가에 안착을 했던 이런 DR텍이 오늘 또 장대 양봉을 뽑아내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면서 로봇 섹터의 시세를 견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를 따라서 유진 로봇이 두 자릿수 상승을 나타내고 있지만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지금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2차 전지 섹터에서는 키맞추기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력했던 이러한 관련주들은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원에너지가 좀 상승률이 좋고요. 그리고 상신 EDP 그리고 3기 EV, 코스포 신소재, 제이오와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섹터에서는 한농화성이 대장으로 상승을 시도하고 있지만 후발주들이 따라붙어주지 않고 있어요. 이수화학이라든지 동화기업 같은 관련주들이 따라붙어주지 않으면서 강력한 테마 형성에는 실패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 여기까지 보시고요.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루하루 변하는 수급 동향에 사실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가가 흘러가는 큰 흐름을 보면서 그 흐름에 맞춰서 좀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현재 그 진행 중인 역실적 장세의 박스권 흐름은 당분간 한동안 유지될 것이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세 상승을 위해서는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요. 또 풍부한 유동성이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는 이 두 가지 모두 요원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방망이를 좀 짧게 잡으시고 중소형주 위주의 단기 전략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역실적 장세 박스권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데 대세 상승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짧게 중소형주 위주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전략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후장에는 어떤 섹터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달달한 공략 섹터 열어보시죠. 자, 달달한 공략 섹터 의료기기 관련주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이 큰 바이오 종목도 그렇고 코스닥에서도 바이오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의료기기들도 올해는 또 매출이 상당히 뛰어날 거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정부에서도 이 바이오 헬스케어 쪽으로 산업의 육성을 좀 박차를 가한다라는 소식도 지금 계속 전해지고 있거든요. 의료기기 관련주 지금 왜 바라보면 좋을지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글로벌 경기 하강에도 불구하고 헬스케어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는 섹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의 인구는 가파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확정됐다. 이러한 발표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주요 의료기기 관련주는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래서 글로벌 업체와 비교를 해도 손색이 없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이죠. 바이오 헬스 사업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키워나가겠다. 정부가 역량을 모으고 지원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바이오 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과감한 혁신과 투자가 뒤따라야 된다라는 강조도 함께 했고요. 이러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서 의약품과 의료기기 인허가 시간을 단축을 하고 또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과감한 혁신에 나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의 다양한 신제품이 빠르게 보급이 되고 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헬스케어나 또 의료기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다양한 매크로 변수 속에서도 작년 신제품 출시라든지 판매처 확대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사회나 정부의 제도적 지원으로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섹터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꾸준히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부의 탄탄한 밀어주기로 앞으로 이 산업에 대한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의료기기 섹터 안에서 저희가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바로 WSI입니다. WSI 같은 경우에는 종합병원급이죠. 거기에서 산부인과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산부인과 어시스트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동사가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동사는 동물용 의료기기 내시경을 개발을 해서 페코노미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죠. 현재 대부분 동물 수술은 개복 수술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내시경을 이용을 한다라면 상대적으로 적은 출혈이나 적은 수혈로 인해서 굉장히 빠른 회복도 가능하고요. 감염 위험에 대한 이러한 노출도 낮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해마다 늘고 있죠.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을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도 예상되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SI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온 상태에서 지금 단기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아랫골이 달면서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일단 1차 목표가 2,900원 설정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2,000원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WSI입니다. 의료기기 관련주고 산부인과 어시스트 로봇을 개발 중이라고 하니까 로봇으로도 조금 묶일 수가 있겠네요.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2,900원, 손절가 2,000원 이렇게 대응 전략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S 바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꿈비입니다. 지금 이 유아 관련주들이 조금씩 움직이려고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꿈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오늘도 4% 시세 주고 있고 윗골이 달긴 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추세를 조금 보유하고 있는데 일단 이 종목은 수익률이 정말 좋습니다. 48%고요. 자, 꿈비는 이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탄력이 좋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네, 꿈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조정을 주더라도 당분간은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는 그러한 섹터이자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약 60년 만에 인구 감소를 겪었죠. 그리고 내일부터 또 중국 양일과 시작이 되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출산 대책이 발표될 가능성도 높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최근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죠. 0.78명이라는 이러한 우려스러운 성적표가 나오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책을 세울 것이다라는 이러한 방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저출산 관련주들 굉장히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꿈비는 그 중에서도 가장 대장주로 치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꿈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상한가 이후에 오늘 윗꼬리가 달리고 있지만 다시 한번 밀어내고 상승하기 위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리입니다. 24,000원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빠른 시세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좀 추적해 보시면서 수익 줄 때 챙겨가시고 또 조정 주면 24,00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조정 주면 다시 재매수 관점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24,000원 지지 여부 확인하고 재매수 유효하다라는 전략입니다. 꿈비 체크해드렸고요. 다음은 인텔리언테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현재 수익이 크게 났죠. 10% 정도 수익을 주고 있고 AP 위성과 좀 함께 보면 좋을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인텔리언테크는요, 지금 전고점까지 한 8,000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때까지 상승 룸이 좀 열려 있는 건지 확인 좀 해주시죠. 네, 그 인텔리언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 영국 위성통신 기업 원랩이 저궤도 통신위성 배치를 확대하면서 원랩에 위성통신 안테나를 공급하는 동사의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이런 이슈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차트 보시면요. 자, 동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 박스권을 돌파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충분히 목표가까지 홀딩해도 좋을 종목이고요. AP 위성보다는 좀 무거운 종목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목표가 도달할 수 있는 종목인 만큼 홀딩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시라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인텔리언테크는 목표가까지 홀딩 전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자, 피코그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 시세 주고 있고요. 단기 이평선 잘 유지하면서 현재 9,400원 정도 주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일까요, 위원님? 네, 맞습니다. 어제 혹시 뉴스 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그 일본이 계속 늘어나는 원전 오염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여름쯤 바다로 방류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이런 뉴스 보도가 어제 나왔습니다. 제가 피코그램을 말씀드릴 때 국제 과제를 통해서 세슘 정화 필터를 개발했다는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과거에도 굉장히 강한 시세를 줬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이렇게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가 이제 뉴스에서 보도가 되고 또 이슈가 된다라면 충분히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피코그램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직 수익률은 작지만 충분히 더 큰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목표가 제가 9,800원 설정을 해드렸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차 목표가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서 또 수익 챙겨가시라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수익률이 32%인데 수익률이 적다고 하시는 걸 보니까 위원님께서 너무 겸손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수익률 좋은 종목들 꾸준히 드릴 수 있을 테니까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피코그램은 홀딩해보자라는 전략 마지막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MTNW 이달해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